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두의 의치한 이공계열의 지연구소장인 멘텟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학생부 끝판왕 그 교재 속에서 의학생명계열 관련된 친구들한테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무엇을 평가당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즉, 학생부 끝판왕 기본편 특강이고요. 자, 목차 중에 첫 번째 목차입니다. 학생부와 평가 요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대학들은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카테고리와 큰 평가 요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주요 6개 대학이 그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해마다 공개하고 있죠. 세부적인 평가 항목까지도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목차인 학생부와 평가 요소에서 어떻게 소주제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항목,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학생부를 보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부의 항목들 중에서 어디부터 읽나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부분에 있는 예를 들어 진로활동에 적혀있는 진로희망사항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활발하게 발표했거나 실천했던 그런 주제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또한 가장 소통을 잘했거나 가장 내신 등급이 높았던 몇몇 교과목에서의 중요한 활동들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 관련 활동 관련된 세부평가 요소예요. 첫 번째로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전공 관련 교내 수상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이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죠. 자기주도 학습이요. 혼자 외롭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전공 관련 과목의 등급이 우수했는가?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교내 경시대회 실적이 있는가?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심화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주제 탐구 과정에서 사기주도적인 경험을 했는가? 이것들이 바로 교과 관련 활동, 즉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중요하게 관찰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글자 수를 보죠. 이미 2년 전부터 창체, 즉 다른 말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창체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들은 다들 글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거나 1000자에서 700자로 줄었어요. 근데 하지만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500자에서 500자 변동이 없네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항목에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중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학생부 마지막에 1년 동안의 이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이 보여준 능력을 적어주는 행동 특성 및 조합위원을 통해서 제가 바라본 건 바로 두 번째 소주입니다.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의 융합이에요. 특히 행동 특성은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면, 여러분들의 팀워크적인 면,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 게다가 교과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지적 호기심이 행동 특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로서 관찰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비교과와 교과 활동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학생부 끝판왕 페이지 67쪽에서 의학 기반에 필요한 교과적인 활동들, 비교과적인 경험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게 기본으로 적혀 있는지 볼게요. 일단 먼저 의회, 치의회, 한의회와 수의회 약학 파트는 1.0, 극강의 내신이죠. 1.0에서 2.3등급 이 범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학술 발표를 하거나 과학 실험에서 어떤 호기심을 만나거나 과제연구대회나 토론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탐구하는 소재는 질병과 장기 또는 바이러스와 생체 현상, 이것들을 소재로 한 주요탐구 활동을 주로 진행하면서 화학이나 생명과학, 의학 또는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네요. 게다가
인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란 말이죠. 물론 포인트는 전 교과에서 수업 참여도, 이해도, 또 심화학 수업으로의 연계 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생명과학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 독서도 기본 바탕에 배경지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한 학생의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행동 특성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영상 매체, 예를 들어 캔서, 암에 대한 어떤 영상 매체를 봤다. 이 영상 매체를 통해 스스로 노트에 정리하는 점이 이상적이었다. 라는 멘트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경험의 근거,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세특이 생명과학 2에 있었다는 얘기죠. 발표 수행 평가에서 유전 단면의 가계도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을 PPT를 제작해 발표했고, 이를 기출 문제에 적용하여 친구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상위 유전 문제에서 집단 유전학 단원의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응용하였다. 이걸 통해 PPT로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어떤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친구가 익숙하게 봐왔던 테드 강연이라든가 온라인 대학 강의 사이트에서 봤던 어떤 주제를 적용해 봤겠죠. 이렇게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융합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도전 가능한 내신 등급 그리고 탐구 역량. 다른 말로 하면 도전 가능한 내신 등급은 학업 역량이나 학업 성취도일 것이고, 탐구 역량은 지적 호기심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열정 또는 관심도겠죠. 자, 보겠습니다. 교과 활동, 다른 말로 학업 역량 평가 요소에서 대학은 평가자는 무엇을 보는가? 자, 보세요. 주요 과목의 내신 등급, 이 지표의 변화, 학년별 추이를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지원 분야, 전공 관련 수강 실적이나 심화학습, 주제탐구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의 출발점과 탐구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진 항목이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는 의학생명 계열에서 어떤 내신 지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입시 결과 실적을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가천대 가천의회 전형이 보이고요. 1단계 4배수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 서류 50에 면접 50%네요. 생각보다 면접의 변별력이 꽤 높죠. 게다가 이 가천의회 전형에는 세계 영역 각 1등급, 무섭네요. 이런 강력한 수능 최저 기준도 있습니다. 20명 모집 인원에 18명이 추가 합격됐고요. 자, 합격 예상 컷은 2.2등급. 그것도 70% 컷이 2.2등급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교과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많이 닮아 있는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1단계 3배수,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 이런 전형일 경우 32명이나 충원율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평균 등급은 1.1면 무섭죠. 네, 이렇게 내신 등급의 분포가 생각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1.1부터 2.0, 1.37, 1.07, 1.45, 그리고 위에 2.2 등급처럼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인 것이지 그 극강의 내신 등급이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크게 두 가지겠죠. 아주 높은 내신 등급과 강력한 수능 최저, 이것 통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도전한다든가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겠죠. 다만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았다 할지라도 왜 의예과나 치예과를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런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이 지원자의 탐구 역량,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을 좋게 평가하는 종합 전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의학생명 계열에서 학업 역량이란, 이게 오늘의 두 번째 큰 목차입니다. 결국 뭐니 해도 생명과학이나 간호보건 계열이나 의학 계열에서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저도 역시 그 질문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것은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전체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업 역량이 어떤 특정 방향성을 가리켜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67쪽의 학생부 끝판왕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보건 계열은 일반적으로 한의학과 수의학, 치의학, 약학을 포함하며 간호보건학 등을 연구하며 관련 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 실제 합격 사례를 재분석한 다음에 개별 학과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그리고 국어 이런 기본적인 교과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엄밀하게 논리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냥 학업 역량과 내신 숫자가 아니라 이 학업 역량에 담겨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 2개, 바로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1과 고2 때 우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리고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의학생명 계열의 친구들은 어떤 일반 선택 과목,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택하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때부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수학 1, 2, 미적분, 기하. 물론 기하는 고3 때 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2. 또 통합사회에서는 자, 이쪽은 주로 의생명 계열 친구들에게는 좀 거리가 멀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넘나드는 문이과적으로 넘나들면서 본인이 탐구하고자 하는 의생명 계열의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어떤 윤리가 또 어떤 사회 문제가 연결되고 있는가 또 한 번쯤 고민해 봐야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이 통합과학과 2학년 때부터 이어지는 물, 화, 생, 원 과목들과 생명과학 2, 화학 2 과목, 즉 이쪽 파트에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강하게 드러내야겠습니다. 또 이거는 조금 별개지만 저쪽에 밑에 보시면 심리학 수업과 보건 수업이 보이죠?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탐구하거나 산출물이나 발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진로선택 과목, 특히 심리학이나 보건은 여러분들 의학생명 계열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실제 학업 역량을 학생부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을 관찰했을 때 어떠한 키워드와 단어로 보이는지를 분류해 본 자료예요. 지적 호기심,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발표력, 토론 능력, 리더십, 시간 관리 능력, 자신감이 돋보임, 다양한 자료의 응용력, 균형 잡힌 시각, 집중력, 자료 분석 능력, 결론 도출 능력, 윤리의식, 실생활 속의 접목. 저는 이 실생활의 접목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운이 좋아서 정규 동아리인 창체 동아리나 학생 스스로 기획한 자율 동아리 내에서 실험, 탐구, 토론, 발표 등을 학기마다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그런 탐구 활동을 자기가 선택한 동아리가 의학생명 계열과 좀 거리가 먼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탐구 주제를 많이 만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수학 교과 활동이나 과학 관련된 수행평가에서 주어진 단원과 주어진 문제 현상에 대해서 생활 속에 접목하는 조사, 자료를 조사하고 논문과 칼럼을 읽어서 요약하고 이걸 통해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왜 의학생명 계열에서 수학이 중요한지 어째서 영어 매체 활용 능력이 중요한지를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68쪽에 나와 있는 학생부 끝판왕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의료나 보건 계열 데이터 분석과 합격 데이터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섬세한 학문을 배웁니다. 포인트는 섬세한 학문이라는 얘기죠. 자, 내신입니다. 전체 학년 합산 1.0에서 2.36 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최저 점수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한약학과 합격한 사례라고 합니다. 자, 수상 실적입니다. 주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과학 교과 대회가 80%로 장난 아니죠. 과학 관련 교과 대회 수상 실적이 무려 87%. 인문 토론 대회가 60%. 특이한 일이죠.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사고력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수학 교과 대회 60%, 학술 탐구 발표 대회 47%, 인성 관련 상이 53%를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게다가 에세이나 UCC, 창의력 대회에서도 수상한 실적이 눈에 보이네요. 즉, 그냥 과학과 수학 교과 대회뿐만 아니라 인문 토론 대회에서의 수상 실적이
상당히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주겠죠. 또한 학술적인 발표 대회, 탐구 활동을 통해 산출물을 내는 대회에도 많은 적극적인 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가장 표본으로 삼는, 가장 롤모델로 삼는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어떤 인재를, 즉 학업 역량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볼게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학업 역량만 보자면 내신이 1.0인 친구일 겁니다. 또는 수능에서 3개 이내로 틀리는 친구들이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거죠. 본인이 원하는 관심 분야와 전공에서 보여야 될 배움의 능력은 첫 번째,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언어를 포함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창의성이나 사고의 유연함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의학생명 계열과 전공 적합성. 우린 지금까지 두 번째 목차를 통해서 학업 역량이 단순히 내신 숫자의 높은 그런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학업 역량이 담고 있는 학업 태도의 성향, 그리고 지적 호기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를 통해 수상 실적은 이를 통해 어떤 탐구 주제를 만나는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의학생명 계열에서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 어떤 전공 관련 도전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학생명 계열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쉽지 않죠. 일단 학생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끼려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단점도 보듬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선 학생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자신을 올바로 이해해야 주변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또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계층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두 번째, 다양한 이론 서적을 읽는 능력과 관련 지식에 대한 흥미가 필요하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며 봉사정신과 성실함이 보인다. 과학적인 사고력과 탐구 능력 중요합니다. 생명과학 교과를 사랑해야 되고요. 예리한 관찰력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이 전체 8개의 근거들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서적이나 매체와 칼럼을 읽는 능력과 관련 지식에 대한 열정, 의사소통 능력에다가 예리한 관찰력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 이것들은 바로 학생부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단어나 문장이 그런 공감으로부터 또는 관찰로부터 그 문제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두 번째 질문, 심화적인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실제 학생부 끝판왕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전공 적합성에 어울리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입니다. 특히 동아리활동을 볼게요. 과학동아리 73%, 의학동아리 33%, 의외죠. 수학동아리 33%에 참가했다고 적혀 있어요. 또한 과학동아리에서는 주로 화학과 생명과학을 주제로 탐구하거나 조사했으며 환경, 과학교육과정, 학습 멘토링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도 보였다. 자, 놀랍죠? 과학동아리가 대부분이 과학동아리에서 여러 다양한 소재를 만났을 것이고요. 그냥 의학동아리에 들었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학동아리여도 과학동아리여도 심지어 영어 관련 동아리나 멘토활동 동아리여도 상관없이 어떤 깊이 있는 질문, 어떤 탐구, 어떤 수행, 어떤 산출물, 그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동아리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협업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진로활동을 볼게요. 의학 관련된 연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 주시 탐구를 통해 전문 지식을 확장했다. 즉 이런 진로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특강을 들었던 그 한 번의 감상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로활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율활동했을 때는 어떤 지식을 적용해 봤다든가 동아리 활동에서는 그런 진로활동 때 느꼈던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탐구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했다든가 이렇게 연계되는 활동의 꾸준함, 지속 가능한 탐구 활동 이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봉사활동은 요양원, 병원에서 환자를 돕거나 또는 학습 지도, 멘토링 활동을 주로 했답니다. 자, 역시 전공 적합성에 도움이 되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 활동입니다. 대부분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전 과목 1등급의 성취를 이루었으며 과학 관련된 심화 교과를 혹시나 학교의 교육 과정인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거점형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동네는 클러스터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공동 교육 과정이라도 신청하셔가지고 과학 관련된 심화 교과를 꼭 이수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깊이 있는 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 주관 캠프를 통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배웠던 수업 내용을 자신의 삶 속으로 구체화시키는 경험을 하였고 과학 수업 과정에서 의학 관련된 주제 내용을 발표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활동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많이 관찰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서 활동으로는 로버트 와인버그님의 세포의 반란 등 생명과학 관련 도서도 많았으며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등 의학 관련 도서를 주로 읽었다고 관찰되어 있네요. 자, 이제 조금 별외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의생명 계열에서 전공 적합성, 다른 말로 전공에 대한 성숙도 이것들을 보이고 싶다면 최근 이슈라든가 한동안 1년 넘게 우리 주변 속에서 어떤 보건 문제가 또 어떤 의학 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고민해 본 다음에 거기서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우리가 청소년이나 학생으로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명확한 리포트들, 즉 누군가 전문가 연구원들이 조사해서 정리해준 자료들 이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한 사례를 말씀해 드려볼게요. 기초과학연구원 IBS, 즉 생명과학 분야에서 전문 과학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팀은요.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답니다. 즉 이 파란색 문장 눈에 들어오나요?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팀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많은 대중들의 시민들의 공포심, 불안, 걱정, 코로나 블루 이것들에 대한 영향, 파급 효과요. 그랬을 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다음 전 세계로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미흡하고 그릇된 정보들이 가짜 뉴스로 확대되었고 SNS나 언론 매체에 퍼졌죠. 어떤 게 진실인지 헷갈리거나 과연 치료제와 백신은 가능한가? 그건 지금도 백신 때문에 이런저런 전문적인 지식이 비판을 당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시사적인 이슈나 트렌디한 이슈 그리고 되게 민감하고 무거운 이슈에 대해서 진로 활동을 통해서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건 더 깊게 질문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계시는 의학생명 계열에서 필요한 단어들 그리고 지적 호기심 키워드들 내 생명과학, 화학, 세부 특기 사항에 꼭 존재해야 할 물음들 그런 단어를 만날 수 있겠죠. 질환, 진료, 감염, 피부, 면역학, 유전, 호흡기, 증례, 임상수, 영상의학, 류마티스, 병리학 어때요? 이런 단어들이 그냥 한 번의 발표 수업만을 위해서 학기 말에 학교 선생님들께 제출해야 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근거 자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관찰당해야 할 꾸준한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적 호기심의 색깔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덤으로 힌트로 전공적합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자 한다면 자 보세요. AI 활용한 치매 선별 기술 개발. 네, 한경닷컴에 올라온 기사 글이었고요. 이렇게 본인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법이 어떤 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효과는 어떻고 한계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나 자료를 끊임없이 찾고 고민하고 이것들로 활동을 하길 바래요. 자, 한경닷컴은 AI 활용한 치매 선별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 AIX라고 2020년 가을에 카오스 재단이라는 기관이 온라인 라이브 강연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분야에 응용되는 사례를 여러 번의 강연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8강이 바로 AI를 활용한 바이오메디컬 분야였고요. 자, 어때요? 이렇게 나를 위한 또는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배우고 이걸 실제 삶 속에 연결시켜보고 질문을 찾고 이런 노력이 의생명 계열의 전공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굳이 그러니까 딱 100% 논문이 아니더라도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이 아니더라도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온라인 대학 강의 사이트인 KUCW 또는 K무크에서 이런 단어 관련된 이런 호기심 관련된 온라인 대학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또는 실제로 코빅이라고 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만든 코로나 관련된 사이트가 코빅이에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유전자 가위, 생리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 항원항체, 조기세포 등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의학생명 계열과 발전 가능성인데요. 자, 앞부분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발전 가능성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발전 가능성 약간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당할 수 있는 강점과 장점은 그 출발점이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했던 실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부분을 얼마나 잘 찾았는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대부분이 고1이 되자마자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자마자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너도 진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우린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바로 이렇게요. 너도 강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학생부에서 진로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 또 얼마나 많은 방황,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평가한 학생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잘 관찰하고 평가한 자료예요. 그 자료에서 본인의 강점을 잘 찾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학생부 끝판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나버리는 호기심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이었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서도 교과, 수행평가나 발표 수업 준비에서도 주변 현상에 대한 관찰과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전자통신 분야에서의 유명한 연구원인 ETRI지만 이 ETRI 웹진에서도요. 여러분들 계열에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바로 MRI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그래서 ETRI 연구진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화철이 인체에 무해하고 자성을 띈다는 점에 착안했다. 즉, 자기장을 통해 암의 위치에 부착된 나노산화철의 위치를 파악하는 MPI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상당히 융합적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호기심을 만나기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질환을 또는 우리 신체에서 어떤 현상을 더 관찰해보고 더 정확히 측정해보고 그래야 그 질환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진단과 어떤 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개발돼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산화철이 인체에 무해하고 자성을 띈다. MRI의 한계점을 극복할 MPI 기술을 개발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많은 활동들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심화 과목 등의 운영을 짐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각각의 프로그램은 운영 과정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죠. 여러분들 학기 초에요. 그럴 때 수행평가와 탐구활동의 연결고리. 자, 우리 한번 이걸 외워보자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자, 수행평가, 교과 또는 비교과의 탐구활동 연결고리는 1번 발표, 2번 토론, 3번 과제, 독서, 쓰기, 읽기, 탐구, 모둠, 실험, 실습. 정말 다양하죠. 이 10가지의 많은 근거들과 경험이 한 학기에 다 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신 등급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되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죠. 부족한 부분 단원에 대해서 클리닉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발표, 토론, 과제, 독서, 쓰기와 읽기, 탐구, 모둠, 실험, 실습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를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씩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진로 활동을 통해서도, 심지어 교과 활동을 통해서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학생부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또 어떤 문제 현상과 주제를 점점 구체화시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70쪽의 학생부 끝판왕을 볼게요. 즉 발전 가능성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율활동입니다. 멘토멘티, 생명과학 멘토링 활동을 했다. 특성화 프로그램, 과학중점 교육과정 이수했고 과학 영재학급에 참여했다. 기타, 뇌과학 관련 진로 활동했고 뇌과학 캠프에 참여했고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나갔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생명과학 멘토링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뇌과학 관련 진로 활동 참여한 덕분에 이것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뇌과학 관련 진로 활동과 뇌과학 캠프에 참여한 덕분에 생명과학 시간에 특정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진로 활동입니다. 암을 주제로 탐구했으며 과학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동의보감을 발제독했다. 신기한 친구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서도요. 한 가지 활동이 다른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버렸어요. 맞죠? 뇌과학 진로 활동이 생명과학 멘토링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 다음 동아리 활동입니다. 의학 동아리와 보건 동아리 활동했고요. 수학 동아리와 화학 동아리, 생명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있네요. 우리가 현재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표시하는 게 좋아요. 표시한 다음에 아까 위에 설명했던 과학 중점 교육 과정 이수였건, 과학 영재학급이었건, 또는 뇌과학 관련된 캠프였건 진로 활동이었건 저것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고요. 심지어 영자 신문 동아리를 해도요, 영어 관련된 동아리를 해도요, 의학적인 현상과 생명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판해 보거나 이거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 영자 신문 게시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답니다. 자, 의학생명 계열의 발전 가능성, 생명과학 키워드의 사례입니다. 신경계 구조와 기능, 또 세포와 유전이죠. 이런 단원과 이런 핵심적인 주요 개념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주요 내용은 뉴런의 종류, 활동 전이, 시냅스, 근수축, 활주설, 호르몬 질환, 신경계 질환, 항상성 등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고 저 관련 배경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의료수학 계열 친구였다면, 그쪽에 관심 많은 친구였다면 영상의료진단 기법의 특징과 그것의 수학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이고, 순수하게 의학생명 계열이라면 크리스퍼, 캐스9이죠.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한계점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독서 활동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생명과학 교과에서의 어떤 특정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멘토링 활동을 할 때도, 특정 뇌에 관련된 탐구 주제를 만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역시 연결되는 호기심이 되겠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어떤 주제로 리서치를 했는가,
클러스터 수업을 통해서 무엇에 도전했는가? 수학을 자기 관심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한의학 관련 활동을 했는가? 과학토론 주제와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목차입니다. 의학생명 계열에서 과연 내 강점은, 학생부라는 평가 항목에서 내 강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강화시켜야 하는가,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목차예요. 71쪽입니다. A 학생부터 C 학생까지 합격 총평에 대한 내용이고요. B 학생을 볼게요. 학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결과로서 교내상, 특히 교과 우수상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과 지루 활동을 도전했고요. 면접에서 평소 수업 중 발표한 경험, 독서 경험을 살려 대답함으로써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서의 연계도도 높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 그리고 그것이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였겠죠. C 학생입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전공 관련 교내 경시 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공뿐만 아니라 문학 관련 독서 활동도 스스로 또 과제를 찾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봉사의 양도 많았지만 꾸준히 요양원 봉사를 실천한 점을 실제 면접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의예과 진학에 대한 신념 바탕으로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한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모습이 학생부에서 관찰당해야 할 강점의 사례겠죠. 자, 이제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주제를 만났을 때 문제인식을 얼마나 구체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예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세포치료제의 부작용이 궁금해졌다. 즉 1단계 호기심이죠. 원인이자 동기가 될 것입니다. 원하는 목적 세포를 피부세포에 바로 얻는 직접 교차분할 기법을 이용한 운동신경세포로 해결했다는 전문적인 칼럼글을 읽었어요. 자, 처음에는 세포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원인, 호기심 많았다면 직접 교차분할 기법이 또는 이걸 이용한 운동신경세포가 이 친구가 전문적인 지식을 만난 첫걸음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심화적인 탐구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이 친구는 찾아낸 거예요. 과연 척수마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 누게릭병도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호기심으로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특정한 교과목에서 예를 들어 생명과학이나 영어 또는 심지어 수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료를 해석했고 참고한 자료와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구체화시켰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 실제 적히는 사례입니다. 전공탐색 독서 스터디 활동. 너무 좋은 활동이에요. 전공탐색 독서 스터디 활동에서 심리 상담과에 관련된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과학의 비밀을 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한 번 나오네요, 뇌과학이. 그 다음 작가와의 만남 강연을 듣기 전에 저자의 책을 사전에 미리 읽고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한계점을 질문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학생부 속에 강점이 이제 보이나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끝판왕 기본편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